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 해석, 홍티와 함께 NPL 직권 투자 회원 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정작 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 경매로 나눠 먹기,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정작 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인증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정작 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네, 안녕하세요. 1월 25일 아침 라이브 232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좀 두루 궁리를 해보다가 우리 법인 신청분들은 이제 뭐 중간에 또 그만두신 분도 있긴 하지만 마감을 했고요. 법인 프랜차이저는 개인 대부업을 본보기로 일단 실전 사례로 한 서너 분 정도를 모셔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신청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돈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는 이게 또 심화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비트코인이다, 뭐 여러 가지로 주식하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 있고 여전히 뭐 지금 경마가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불황이든 화학이든 그 과천의 경마장은 금토일 아마 목금토일인가 금토일인가 3일인가 열리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너무 차가 많이 몰리니까 뭐 거의 꽉 차게 들어선다고 하니까 뭐 한 번 그 과천 경마장에 하루에 뭐 걸리는 판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뭐 경기가 어렵든 안 어렵든 뭐 화황이든 불황이든 관계없이 뭐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홍티 경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모인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단지 재미 때문에 오신다면은 뭐 재미를 추구할 건 없죠. 홍티 경매가. 근데 우리는 목적은 하나.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제가 하는 홍티 경매 대부업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 또 수익을 또 극대화시키는데 나아가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주부님들은 알고 자영업자인 분들은 뭐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뭐 단지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 같은 경우들은 이제 셀러리맨 분들은 조금 요 현실에 조금 둔감할 수 있는데 지금 내수 경기는 거의 뭐 사상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조금 미뤄지고 있고 조금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체감 지수는 뭐 더더욱 최악이죠. 물가 상승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뭐 일단 건축 자재비가 2배 가까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뭐 그게 실질적인 뭐 저는 경기를 대변한다고 보는데 물가 상승을 뭐 장바구니 물가 뭐 시장 바구니 물가는 당연한 거고요. 뭐 일단 건설 노동자분들 또는 그 건축 자재 이런 거 인상하는 게 뭐 지금 인상되고 있는 게 심상치 않고요. 그 인플레이션도 지금 되게 심화되고 있죠. 돈 가치가 지금 뭐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10만 원 지금 10만 원 그게 불과 뭐 한 2, 3년 전 10만 원하고 지금하고도 좀 차이가 크다라고 느끼는 분들 그 10만 원 들고 뭐 시장을 가거나 하면 뭐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이제 스물스물 작년에 이미 좀 올랐고요. 올해도 뭐 당연히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올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하는에서도 금리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아마 대선 끝나면 바로 금리 올릴 거고요. 올해 아마 최소 2번에서 뭐 심하게는 3번 가까이 이제 금리가 올라갈 예정인데 한은에서 금리를 올리면 예전 뭐 지지난주에 제가 아침 라이브 설명드린 대로 당연히 은행에서는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예금이자가 그렇다고 뭐 갑자기 1%가 5%가 되는 건 그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고 그건 일어나지 않고요. 다만 올라가는 건 하나겠죠. 피부로 와닿는 거는 대출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이 그 심각하게 다가올 거예요. 버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고정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아마 올해 서서히 이제 이게 부각이 되면서 뭐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그제 대형 대부업체가 이제 점점 그 몇 개가 문을 닫으면서 그쪽 대부업체가 담당하던 대출이 이제 확 쪼그라들면서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자가 그만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는 수요자가 주는 게 아니라 대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지. 대부 대출을 해서 돈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다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지금 가구당 평균 부채가 뭐 8,800만 원? 근데 이 중에서 거의 뭐 70% 이상이 은행 대출이에요. 다 담보 대출입니다. 또는 뭐 신용 대출 포함되겠지만 은행에서 받은 대출 포함해갖고 한 가구당 8,800 지금 얼마더라? 100 몇 조가 되는데 지금 가계대출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출은 지금 아마 OECD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게 아마 다른 나라보다도 한 20% 이상 높아가지고 지금 이 대출에 대한 가계대출이 거의 지금 포화 상태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게 그냥 뭐 무난하게 넘기 뭐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뭐 그렇게 전망하지는 않고요. 뭐 제가 보는 관점보다는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뭐 아주 심각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높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대출을 해서 규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한순간에 떨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대선 끝나면은 뭐 다시 대출이 예전처럼 다시 복원돼서 무난하게 경매도 할 수 있고 있지 않겠느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미 가계대출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선 끝난다고 해서 그 대출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걸 줄이는 거는 신규 대출은 안 나가는 거예요. 일단 대출을 중단을 시켜야지 이게 수치가 멈추는 거지. 이게 뭐 예를 들어 갚는 사람들과 빌린 사람들 비중이 뭐 똑같다고 하면 유지가 되겠고 갚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은 나가는 것보다 갚는 사람이 상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상환하는 사람들보다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가계대출, 그 평균 부채가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결국 대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대출이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낙찰에 80% 해주는 경매 이런 거는 이제 요거는 꿈이 됐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돈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죠.
뭐 신규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간 사람들 마찬가지고, 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2순위나 3순위로다가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은행권부터 이금융도 그렇고 뭐 변동금리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은 변동금리라는 거는 멋대로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정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변동금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80~90%가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변동금리 제도화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뭐 금리는 올해 당연히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아마 올해 5%에서 6%까지 갈 거다. 6%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게 1금융이 올라간 거는 뭐 2금융에 비해서, 우리 대부업체에 비해서는 5~6%는 정말 싼 건데, 일반적인 그 은행에서 빌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은행 금리가 1%든 올라갈수록에 가구당 부담하는 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늘어나니까, 그런 경우를 그런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곳은 은행은 아니다. 왜? 더 이상 빌려주질 않으니까. 내 돈이 있지 않고서는, 뭐 돈을 갚지 않고서는 추가적으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1금융에서는 이제 거의 바랄 수 없다. 결국 2금융 아니면은 3금융인 대부업체까지 와야 되는데, 뭐 2금융도 지금 1금융하고 동일하게 거의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 사항에,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야 돼요. 2금융까지.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대부업체가 뭐 이럴 때 이런 것도 기회거든요. 남들의 불행을 뭐 우리의 희망이다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쪽에서 못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리산으로 들어가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뭘 하나 삼으로써 그걸 왜 사? 이거 사면 저거 만드는 사람이 망하는데. 그럼 둘 다 사야지. 그럼 2개밖에 없나? 더 사야지. 왜 삼성만 사? LG도 사야지. 삼성만 사면 LG가 망할 수 있는데 삼성도 사고 LG 사고 다 사야지.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뭐 제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업을 하는 게 뭐 자랑이냐? 자랑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후에 변화가 없을 거다, 전 예측을 하는 거고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정치적인 거야 뭐 제가 알 바도 아니고요. 뭐 제가 그걸 갖다가 정치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대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담보대출, 아파트를 가지고 부동산을 갖고 대출을 받는 거에서는 지금하고 대선 이후에 뭐 한 3개월 후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3월 9일인가 선거니까. 그 3월 9일 이후나 지금이나 과연 뭐가 바뀌겠냐 이거죠. 조금 완화가 될 수는 있겠죠. 뭐 그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대출 다 막아놨는데 이런 것들 좀 풀어주거나, 뭐 무주택에서 1주택 구입하는 사람들 조금 풀어주거나, 그런 건 있어도 집이 많은 다주택자들한테 뭐 집을 또 하나 살 때 대출을 왕창 해주고, 경매로 사는데 경매는 예전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는 그런 거는 이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대출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고, 그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신문이나 뭐 방송을 보더라도 그 답이 나와요.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요. 아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좀 종잣돈이 있어. 내가 종잣돈이 있는데 이거를 뭐 법인을 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 법인을 내려면 뭐 또 이게 뭐 주주, 그 다음에 뭐 특히 대법 같은 경우 업무총괄 사용인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게 좀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망설이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종잣돈을 법인 대부업을 뭐 내지 않고 개인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요긴하게 쓰일 때가 전 지금이다. 굳이 은행에 잠자게 놔둘 필요가 없어요. 개인이 돈이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그걸 지금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지. 어차피 대부업을 내가지고 리스크가, 어떤 원자재를 사가지고 이 원자재가 물건을 못 팔게 되면은 원자재가 썩어버려요. 완전 손해가 되는 그런 거라면은 제가 선뜻 또는 과감하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약간 손해를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손실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손실을 줄이는 방법부터 해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개인 대부업 창업을 제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1차에 모집한 분들은 이제 그 법인 하실 분들, 법인 대법을 하실 분만 제가 1차에 그 지금 10개 모집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는 받진 않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 홍티경 회원분들이 기존에 고민하고 예약하신 분들은 뭐 한두 개는 뭐 추가로 들어올 수 있지만 신규로다가 이제 우리 1차에 함께 하실 분들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아요. 어저께도 2통의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뭐 막았죠. 또 한 분은 뭐 돈을 보내서 제가 어떻게 돌려보냈고요. 돈도 리턴을 해드렸고, 뭐 지금 이제 1차는 법인 우리 홍티경 프랜차이즈 마감을 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개인. 그 지자체 등록 대부업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개인과 법인. 법인은 자본금 5천, 개인은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갖고 시작하면 되느냐? 안 되죠. 1,000만 원 갖고는 대부업이 안 되고요. 그거는 대부업 자본금 최소 신청하는 게 1,000만 원이지 그거보다는 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그래서 제가 1인 그 홍티경매 개인 대부업, 법인이 아니라 이제 개인 대부업, 당연히 이것도 홍티경매 이름을 같이 쓰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계획하는 거 한 4개? 4분 정도만 함께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종잣돈이 좀 있는 분들, 질권대출을 받기 전에 이분들은 내 돈을 갖고 굴려보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의도 있고 해서 뭐 한번 제가 함께 하실 분들을 좀 모집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뭐 함께 하실 분들 한 4분 정도만 모셔서 개인 대부업체 법인 말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종잣돈이 한 3억 정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3억 정도, 그 3억을 통째로 다 굴릴 수 있는 분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분들은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그 3억 플러스 알파죠. 더 있으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돈이 3억 있다고 개인이 일수놀이를 하지 않는 이상 3억을 갖고 굴릴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주식, 비트코인, 뭐 펀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뭐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3억 가지고 뭐 오피스텔에 사서 월세 받아요? 3억 갖고 오피스텔 월세 받아야 3억짜리 오피스텔 웬만큼 서울에서 뭐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3억 가지고 아무리 많이 월세를 받아야 한 80? 3억짜리 사면 월세 80에서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럼 1년 가야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3억을 투자해서 10%면 3천인데 1,000만 원이면 3%예요. 3억을 갖고 오피스텔 사가지고 월세를 받으면은 거기다 재산세 내야죠. 뭐 이것저것 비용 들어가는 거 따지면 실질적인 수익은 3%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물론 뭐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5%짜리 요즘 5% 오피스텔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러다 보니까 3억을 가지고서 부동산 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파트는 뭐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나고, 그리고 뭐 주식, 비트코인 이거는 뭐 제가 모르지만 과연 3억을 가지고서 뭐 잘하는 분들이면 모를까? 과연 3억 가지고서 이거를 1년에 한 10%, 15% 이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가 아니면 부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잃지 않으면 따거나인데, 근데 비중을 따져볼 때 주식을 해서 잃은 분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돈을 땄다는 사람, 벌었다는 사람보다 주식에서 잃었다는 사람이 더 많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뭐 널리고 널렸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면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 한다고 하는데, 과연 돈을 벌었다는 사람보다 비트코인에서 망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극소수 확률에 투자하고 극소수 확률에 내가 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확률이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확률이 90% 넘어야 투자하고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가담을 해갖고 내 확률이 90이든 10이든 근데 90보다 10이 안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안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은 90에 거기를 가서 내가 10%를 갈 수 있겠다? 그거는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요행을 바라야 되는 거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다시 하면서 하기는 너무 무리니까 저는 아예 안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불확실성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한번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 함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1차에 우리 법인 대부업체 홍티경의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는, 법인은 시작은 작지만 여기는 이제 질권대출을 받아서 그 법인을 좀 더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어쨌든 마루타 본보기가 됐지만 일단 그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고, 법인은 결국에는 목적은 매출 증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개인은 본인의 종잣돈 갖고 굴리는 거예요. 물론 종잣돈 갖고 굴리다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법인화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개인 돈을 갖고 계시면 이 개인 돈을 갖고 홍티경매에 질권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질권 투자에서 맛을 조금 보셨다면, 맛보기를 하셨다면 그걸 직접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 나오면 어떨까라고 해서
나중에는 제가 개인 대부업 하실 분들도 많이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을 제가 모집해서 나가려고 해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하기 전에 지금 한 서너 분 정도만 먼저, 한 네 분 정도만 모셔서 하실 분들이 계시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내 돈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는 거죠. 보통 3년이 아니라 3억을 은행 맡기면은 3억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1%도 안 줍니다. 1%도 안 돼요. 3억 넣어봐야 소득세 빼고 나면 한 200 받을라나? 3억 넣어도 200을 못 받아요. 1년에. 예. 그러면은 3억을 은행에 넣어두는 거는 200이면 뭐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이건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3억을 개인 대부업을 차리면 요거는 뭐 20%짜리도 요즘 많아졌어요. 대부업이 20%도 해요. 사람들이 그냥 아예 이자를 20% 받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연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최고 상한이 20% 그냥 받는 거야. 무조건. 예, 그렇게 하는 대부업체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예. 그리고 개인 대부업자도 있고. 그래서 3억을 갖고 1인 개인 대부업 홍티경매 프랜차이즈를 만드셔서 우리가 받는 대로 18%를 받으셔도 되고 20%가 있으면 20%도 한번 나가보는 거지. 한번. 그것도 제가 시험 삼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막 20%를 갑자기 넘나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넘나들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고정으로 가지만 개인 대부업 시작하는 분들은 좀 20%짜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1년이 가면 1년 이자가 뭐 18%면 5,400, 3억을 굴리면 20%면 6,000이 들어오는데 이자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100%다 띄면 1년에 3,915만 원에서 약 4,350만 원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이제 12로 나누면 매월 순수익은 약 326에서 363만 원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만 나온다면 정말 땡큐인데 땡큐인데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개인 대부업체도 집에서 못해요. 이것도 상가를 얻어야 돼요. 동일합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냥 처음에 신청한 게 법인이냐 개인이냐 따라서 뭐 무냐 유냐 이거만 살아있는 거냐 죽은 그냥 뭐 무형이냐 이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사무실 얻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사무실 얻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대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기 충청도나 저기 전라도나 저 경상도나 아니 경상도에 대부업 내고 내가 경상도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거주지 우선 뭐 또 거주 지역 내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서울 살아도 지방에 낼 수 있어요. 내가 부산 살아도 서울에 낼 수 있는 거고 자기 현주소 거주하는 데하고 대부업 내는 곳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읍내에 가면은 요즘 그 사무실 5만 원보다 더 싼 데도 있다고 제가 보기도 봤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얻어야죠. 아니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명색이 대부업인데 서초동에 내야지 대부업을 저기 경상남도 함양군에 대부업을 내면 되겠냐. 함양군에 대부업체가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그래서 더 쉽다는 거지. 대부업체가 함양군에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은 그 담당자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지방에는 가면은 지방은 진짜 5만 원짜리 그 상가 월세도 있을 거예요. 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뭐 거저 얻으면 좋고 뭐 아니면은 뭐 누가 주변에 도움 받아갖고 사무실을 좀 전대차를 얻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저 지방이 얻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아니 거주지 인근에 뭐 아니 서울에서 대부업을 내면은 와 서울에서 대부업이네 지방이면 지방이네 대출 받는 사람들은 그 대부업체가 물론 대부업체 사무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업체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다음 나가면은 일반 대부업은 자기 활동 범위 인근에서 대부업을 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부업을 냈어. 그럼 자설 받으러 사람들이 와. 자설 받으러 사람들이 오거나 어쨌든 사무실을 방문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뭐 이런 가정집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그래도 제대로 된 사무실은 얻어야 되니까 일단 사람들이 오긴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와서 자설을 받으려면은 무조건 밖에서 만나서 자설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자기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반 대부업을 내실 분들은 사무실을 무조건 얻어야 되는 거고 지방에 갈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사는 데가 서울인데 저 경상남도 함양 뭐 합천 이런 데다가 대부업을 내가지고 뭐 합천까지 하루에 너댓 시간을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업 자서 받으려면 서울에서 자서 받으러 합천까지 내려가요?
함양은 저기 이북이구나.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대법 내는 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엄두가 안 나는데 우리 홍티경매와 함께하는 분들은 지방에 내도 괜찮죠. 왜? 지방에 사무실 내면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지방에다 사무실은 그냥 말 그대로 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내는 거지. 거기를 뭐 우리가 뭐 매일 가거나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이렇게 청소하거나 그래도 둘러봐야 되니까 간판 걸 필요도 없으니까 뭐 사실 둘러볼 필요도 없지만 책상이고 뭐고 사실 뭐 그냥 필요 조건만 갖춰 놓으면 되니까 나머지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뭐 내가 또 얻었으니까 한번 가긴 가야지. 근데 대출을 뭐 받는 자서를 받거나 고객 상담을 할 때 거기 갈 필요가 없죠. 왜? 일로 오면 되니까. 서초동에 홍티경매 본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본점으로 와서 대출 자서를 받는 고객이 오면 되고 또는 제가 대신해 드려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갈 필요도 없다는 거지. 어차피 제가 이제 대부 중개업 홍티경매가 돼 있지만 이번에 제가 또 제 개인이 대부 중개를 할 수 있는 또 그러니까 아예 중개를 합법적으로 중개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개를 해갖고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합법적으로 세금 계산이 되려면 중개인으로 등록을 또 해야 돼. 이번에 제가 중개인으로 등록을 또 해버렸어요. 아예 교육도 받고 그 교육 또 들어야 돼. 이것도 중개인 하려면 대부 중개를 또 제대로 해갖고 대부 중개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또 대부협회에 중개 실무 교육을 또 듣고 영상으로 3만 원 내고 또 교육을 또 얼마지 몇 시간 되나? 한 4시간인가? 그걸 듣고 또 교육 이수증을 받아야지. 그래야 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번에 제가 맞춰가지고 뭐 그걸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중개 제가 업무를 대신해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자서 대신 받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또 위임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방에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서초동에서 하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홍티경매 함께하는 분들은 사무실을 저 지방 시골 구석에 내도 된다는 거죠. 읍면 단위에도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상담하거나 대출 자사 받을 때 여기서 하는 거죠. 주소는 지방인데 현실은 서초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지방이라고 누가 대법 주소 찾아갖고 뭐야 이 회사는 저기 시골에 있네 대법이? 대법이 시골에 있다고 이게 뭐 우리가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쪽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소가 중요한데 그 주소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홍티경매 21호든 23호든 대출 받을 때 그쪽에 대출 받는 분이 서초동으로 온다고 아니 21호는 주소가 저기 지방인데 왜 일로 와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거란 말이지. 예. 그래서 일로 오면은 어차피 이름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설득하면 되죠.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야 여기 내가 대출 받는 데는 25호인데 25호는 지방인데 왜 서초동에서 하지? 난 안 받을래. 갈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대출 자사 받으러 여기를 둘러봤을 때 제가 그분들의 면면을 다 지켜보고 작년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뭐 대법 주소를 확인하고 뭐 지방에 있는 뭐 이런 걸 글쎄 그걸 따져보고 대출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여기서 서초동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내가 대법을 좀 키워보겠다 는 분들은 뭐 이런 목적이 있는 분은 이제 6월 중 정도나 뭐 하반기에 2차 모집할 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냥 개인으로 내가 종잣돈이 좀 있어요. 내 돈이 좀 있는데 내 돈을 가지고 작지만 한번 알차게 하겠다는 분들은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법인은 가는 거는 나중에 본인이 판단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커지면 그때 법인으로 가시고 지금은 그냥 작게 내 갖고 있는 종잣돈을 가지고 한번 굴려보겠다. 리스크가 전혀 없죠. 왜? 물건을 제가 확실한 걸 내려드리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미수금을 못 받거나 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원자재가 뭐 사놨는데 그걸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망하는 건데 우리 사실 대부업은 이게 무슨 뭐 그렇다고 돈을 사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대출해주면 되는데 그거 잘못 대출 나가면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잘못 대출이 안 나가면 되니까 리스크가 없죠. 그런 물건이 안 나가면 되죠. 꼼꼼하게 검토하면 되니까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돈내산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요. 이걸 한번 눈덩이처럼 굴려보겠다는 분들은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락을 한번 해서 개인 대부업 이거는 법인은 안 받습니다. 법인은 안 돼요. 이제 마감을 했어요. 법인은 이제 더 이상 받지는 않고요. 개인 대부업으로 본인 종잣돈이 좀 갖고 계신 분들 돈을 좀 여윳돈이 있는 분들 한 3억 이상
그래도 3억 이상 플러스 한 5억 있으면 더 좋고요. 개인 돈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질권 투자의 맛을 좀 보셨고 수익을 맛보셨으면 개인 대부업을 한번 내보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서 이 대부업에 눈을 좀 뜨시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보다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대부업 우리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인생의 또 다른 재미예요. 또 다른 재미는 이게 또 돈을 갖고 노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이런 거라면은 뭐 재미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 돈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살 수 있는 것도 다 여러 가지가 다 돈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갖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업이. 예. 마치 그냥 무슨 뭐 사채업자 뭐 그 고리대금업자라고 취급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돈을 굴리는 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직접 담당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일단 상담 신청을 하시고요. 여기서 전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일단 뭐 그동안 쭉 보셨지만은 개인 대부업을 제가 이제 펼치고자 하는 또 나름 뭐 목표 계획이 있으니까 이건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이런 걸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겠다는 분들은 홍팅엄의 카페에서 상담 신청하시고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들으시고 뭐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민하신 분이 좀 있으면은 연락을 주세요. 제가 뭐 이따 단톡방에는 여기도 따로 이제 카페도 그렇고 한번 공지를 살짝 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